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검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일 오후 9시 42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게임스탑 사건 정리와 방향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 역시 53주를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아래에서 오늘이 제 2차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현재 MTS를 켜서 현재 프리마켓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 시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는 게임스탑의 현 상황, 그리고 쇼커버링이나 쇼츠퀴즈에 대해서는 제가 5초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셀트리온에서 일정 부분 숏커버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게임스탑의 주요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말과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 네 번째로 게임스탑의 공매도 잔량,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 어떻게 보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GMC의 프리마켓 실시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는 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겠지만, 정말로 그래도 호기심에 보는 분들을 위해서 5초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아래에서 갚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트 퀴즈나 아니면은 숏 커버링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숏 커버링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게 말로써 설명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에요. 근데 10주가 현재 가격은 10달러였어요. 근데 이거를 5달러로 하락할 것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미 없는 주식인데 내가 한 주를 빌린 거잖아요. 빌렸기 때문에 그 한 주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기일을 정해놓고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내가 10달러죠. 그거를 팔면 10달러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 주를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3일 뒤에, 예를 들어 3일로 기한을 잡을게요. 그럼 3일 뒤에 5달러로 떨어뜨렸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니까 사실 이 공매도 세력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3일 뒤에 갚아야 될 때 한 주의 가격이 5달러밖에 안 해요. 그러면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내가 4달러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공매도의 의미고요. 근데 현실은 어쨌든 만기일에는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이걸로 눈치챈 개미들이 사기 시작을 했어요. 별로 관심 없는 주식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20달러, 30달러, 40달러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달러, 50달러 점점 이게 손실이 극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최소한 20이라도 사야지 우리가 마이너스 한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수수료 빼면은 더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는 과정을 숏 커버링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게 치솟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게 제가 목요일 날 저도 이제 매수 매도를 했었는데, 그때 영상인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를 그런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해서 갚기 위해서는 최대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7연방 하방 서킷 브레이크가 7번이나 반복돼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던, 그 대신에 이제 그 매수 버튼이 다시 생기면서, 그 부분도 뭐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로빈훗이라는 여러 증권 앱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매수 버튼을 일정 부분 없앴었고, 일정 시간 없앴고, 추후에 다시 생기면서 이렇게 다시 매도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개인 투자자와 이제 헤지펀드와의 약간 대결, 공매도와의 대결, 약간 이런 이렇게 프라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셀트리온을 하자, 두산인프로커를 하자, 사실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진짜 게임스탑처럼 뭐 100%, 200% 상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커뮤니티에 갖다 나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셀트리온 보유한 지 꽤 돼서, 그리고 또 많이들 1억 이상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좋긴 한데, 왜냐면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이게 공매도 때문이란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좋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이게 오늘의 그래프죠. 오늘의 그래프인데, 사실은 이 그래프만으로는 그냥 단지 그냥 뭐 많이 올랐다, 폭등을 했다. 장중 한때는 거의 뭐 한 30%
한 2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마감이 14.5일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했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샀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뭐 연기금이나 이제 금투에서도 사긴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 있지만 어쨌든 많이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전 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외국인이 사실은 다른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 의미 있는 수치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스트리트 벳이나 이런 데다가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아 셀트리온도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으니까 니네가 좀 도와줘라 라고 해서 외국인 개인이 샀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량이 많은 건 맞으니까 1위니까 어쨌든 그런 진짜로 뭐 더 큰 손익을, 이게 만약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값기가 비싸지니까 실제로 그런 뭐 쇼커버링 현상이 일어났다. 그거는 사실은 분석하기 나름인데 뭐 쇼커버링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오늘. 사실은 다 실현이익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그러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장기 보유 생각하고 있어서 팔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조금 비판적인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게임스탑하고 전혀 다른 운동이다. 이거 결국엔 그냥 개인들 다 뭐 실현이익 거둔 거 아니냐. 이건 공매도 하고 뭐 싸우자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 판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은 무슨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뭐 굉장한 뭐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투자를 하고 그 기업과 뭐 함께 침몰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주린이들이 올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이유도 결국엔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은 비판받을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드시 뭐 장기 보유해야지만 뭐 대단한 거고, 단기로 이렇게 투자를, 이건 투자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제약은 국내 판매긴 해도 어쨌든 굉장히 수치가 낮잖아요. 반대로 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 굉장히 역대급으로 외국인 지금 매수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은 쇼커버링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력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하루 이틀밖에 더 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내일이든 모레든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최대한 수익 실현을 해서, 저도 오늘 한 4,500 정도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셀트리온으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전 SDI나 뭐 이런 것들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걸 다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장을 좀 준비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이게 이제 공매도 관련주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게임스탑의 주요 이슈인데, 이거 보고서 이제 게임스탑의 공매도 잔량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며칠 사이에 거의 1조가 넘게, 이건 2월 1일 오늘 기사긴 한데 어쨌든 1조 넘게 샀고, 또 거기에 맞춰서도 굉장히 많이 팔았다. 574억을 매도했다는 거예요. 팔아서 실현이익을 얻었다는 건데, 물론 제주에서도 많이 번 애들은 뭐 몇천 번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했고 홀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너무 웃겨요. 미국 SNS 레딧에 한국인들이여 제발 게임스탑을 들고 있어 달라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취재하고는, 물론 뭐 미국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이 퇴색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한번 볼 거는, 이것도 오늘자 기사인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지난 상황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로빈후드라는 앱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았잖아요. 그리고 또 로빈후드가 이런 뭐 그 AI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넘겼던, 헤지펀드의 그런 개인 그런 매도 그런 기록들을 넘겼던 부분들도 사실은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정은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 CEO가, 테네브 CEO가 24시간 안에 뭐 증거금 30억 달러를 마련하라는 연락을 수요일에 들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그 매수가 뭐 단지 그냥 시장 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을 걱정을 해서 매수 버튼을 없앤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뭐 그런 압박도 있었다, 압력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공화당 의원들도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청문회가
발생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그건 미국 내 사정이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오늘 뭐 주식 시장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은 뭐 여전히 저는 변동성의 위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때그때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기사인데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뭐 파산을 했니 어쩌니 뭐 이런 대사 뭐 시트론도 그렇고 좀 말들이 있었죠.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22조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유지하고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거는 기사 오늘자 기사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CNBC 저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S 파트너스라는 데이터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공매도 잔량을 나타내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저도 아까 들어가 봤는데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좀 이따도 뭐 현재 공매도 잔량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에 따르면은 뭐 이런 멜빈 캐피털이나 이런 것들이 뭐 손실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헤지 펀드로 또 자금을 이건 또 다 기사화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피해를 입은 몇 개의 헤지 펀드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여전히 2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오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잠자기 힘듭니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쇼스퀴즈 같은 극적인 이게 이제 폭스바겐의 과거 사례잖아요. 2000년대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런 급등을 원하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이 좀 집중돼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언급되는 것들만 해도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스탑, AMC, 버진 갤러틱, 푸보티비, BBB, 뭐 레전드, 파마시어컬 뭐 그런 기타 등등 너무 많아서 사실은 많이 화력이 분산되고 있는 게 사실 좀 걱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이제 잔량을 볼 텐데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도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138이라고 써있죠. GMC가.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highshortinterest.com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전제하는 거는 이게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사실은 뭐 저도 이 기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기자들이 이거를 캡처해 갖고 쓰기도 했고 기사를.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를 인용을 한 거지. 반드시 이게 진실이다라는 거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현재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게임스탑이 맨 1위에 있죠. 121%의 공매도 잔량이 현재 남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한 17% 정도는 소진이 된 거죠. 아까는 138이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AMC에도 지금 많이 관심들이 많죠. AMC 엔터테인먼트가 78.97%. 그리고 세 번째 버진 갤러틱, 이 우주항공 회사거든요. 거기도 72.95. 그다음에 푸보TV도 좀 언급이 됐었죠. 71.91. 그리고 BBB 여기도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시세 차이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65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약회사인 레전드 파마시어컬이 한 64 그 정도. 그래서 나머진 것들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가정 이게 진실이라는 가정 하에 현재는 한 121 정도 잔량이 남아 있다는 거고 아까 주린이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공매도들이 우리 개인들하고 투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개인은 가격을 계속 올리려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량 아직 매각하지 못한 잔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100주를 빌렸는데 그럼 138%였으니까 138개 주식을 빌렸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나머지 갚고 121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게 50, 40으로 떨어졌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상승 여력이 좀 적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식적으로는 살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거는 뭐 아까 그냥 영상 보다가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시트론이 이제 그 헤지펀드 회사잖아요.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리포트를 내지 않겠다. 공매도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좀 빡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highshortinterest.com에 의하면은 120% 남았으면은 사실은 뭐 이분이 뭐라고 하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프리마켓 실시간 시황을 좀 볼 건데, 지금 9시 57분이죠.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요. 저도 조금 아까 생각보다 좀 너무 낮아서 좀,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이렇게 3일을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올라가고 있네요. 왜냐면 금요일에는 100% 가까이 됐었어요. 막 97% 프리마켓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장외 거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80% 먹고 가는 거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안정이 됐었는데, 현재는 아까 4%, 제일 높았을 때가 한 4%, 5% 정도 됐었고 마이너스 찍고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사실 진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데이터 가지고는. 근데 이게 뭐 개인들이 물량을 안 내놓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다 홀드를 하고 있다고 쳐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가장 관심이 증폭됐던 건 금요일인데 그때는 또 70% 80% 올렸었거든요. 그만큼 그 물량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좀 다른 것들도 보면은 AMC도 아까 한 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빠졌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갤러리들은 보면 뭐 AMC로 와라 어디로 와라 하는데, 버진 갤럭틱도 국내에는 잘 안 알려진 곳인데 여기도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이 꽤 올라가고 있고, 푸보TV도 그렇고 다 지금 공매도 높은 순위들이에요. 제가 다 따로 정리를 한 거고, 배드베스 같은 경우도 여기는 근데 지난번에도 별로 차트가 별로였어요. 물론 뭐 50% 올랐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좀 별로였고, 블랙베리도 사실은 그닥, 그 첫째 초반에만 좀 26일 이때만 했었지 27일 뭐 28일 때는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남은 거는 결국에는 게임스탑 하나밖에 없지, 게임스탑이랑 AMC 정도밖에 없지 않나. 이때는 뭐 28일에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하방 서킷이죠. 오늘은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룰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방어를 개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슬라 형이, 일론 머스크 형님이 1%라도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월스트리트뱃에서도 좀 보내고 있으니까 1%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시작한 지는 오래는 안 됐지만 어쨌든 국내 주식으로 지금 3달 정도 한 1억 5천 정도도 벌었고, 뭐 해외 주식도 제가 테슬라로도 꽤 많이 벌고 지금 이렇게 게임스탑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원망을, 사실은 뭐 이렇게 게임스탑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좀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난주는. 근데 오늘 상황을 또 보면은 아시아 주요 증시 다 상승했고 지금 국내 증시도 거의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그만큼 떨어진 만큼 사실 다시 회복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 뭐 돈이 다 몰려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한 대로 거기에는 뭐 많이 오른 것들을 다 빼고, 또 그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거의 12월 말부터 1월까지 한 20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20% 정도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한 10%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조정이 있어야지 더 슈팅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어쨌든 이것도 어떤 사람들의 하나의 투자 수단이잖아요. 투자 수단인데 그거를 너무 뭐 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대신에 뭐 이게 철학적으로 뭐 나는 이제 공매도와 싸우기 위해서 굉장한 뭐 투항 뭐 이렇게 한 거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그건 이미 퇴색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억 예상을 지금 찾았으니까 많이 수익 실현을 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롱으로 이제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또 보유해서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목요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고, 뭐 저는 그냥 단지 그냥 손해만 안 보고, 어쨌든 이 장을, 어쨌든 역사적인 장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그냥 경험했다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투자 의견을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공매도 잔량은 120 정도 남았고 현재,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현재 프리마켓은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물론 처음부터 과열돼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투자한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걸 또 원하니까, 뭐 그냥 이거는 장이 열려봐야지 아는 거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막 뭐 500주, 1000주씩 막 사고 그래요. 지금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분명히 미국에서는, 미국 또는 이제 뭐 여러 각국에서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달궈진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목요일 때처럼 하방 서킷이 다시 재현이 될 가능성도 있고, 금요일에도 하방 서킷 2번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방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면 AMC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계속 공매도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관심이 옮겨가면은 게임스탑은 물론 공매도 잔량이 아직은 많긴 하지만 다른 데도 다 많잖아요. 뭐 70%, 50%다 있으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는 옮겨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인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상으로 뭐 이 정도까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대응은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한 300대 후반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 만약에 오늘 그렇게 안 나온다면은 내일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거의 투자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다 이제 한 달 이상 뭐 스윙으로 가더라도 다 그 수익 뭐야 손해를 만회를 해서 거의 지금 뭐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뭐 계속 제가 사실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미국장이다 보니까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 그냥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니콜라도 좀 가지고 있곤 한데 어쨌든 이거는 근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자요. 막 3시, 4시까지 그래프를 보게 되고, 혹시라도 뭐 폭락을 하면은 제가 손절을 해야 되니까 좀 그래서 조금 회사 생활하는데 별로 유익한 것 같지 않아서, 어쨌든 저는 이번 주 안에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오늘의 그래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 AMC가 아니라 그 게임스탑 관련해서는 뭐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추세에 대해서 제 의견이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국내 주식도 지금 조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오늘은 다른 데도 보면은 다 괜찮더라고요. 애플 그냥 뭐 예전처럼 그냥 평범한 장인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니콜라도 그렇고, 니콜라도 많이 떨어졌어. 지금 다 거의 다 회복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하나의 그냥 투자의 그냥 하나의 패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쇼커버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 오늘 지금 10시 5분인데 이제 1시간 좀 넘게 남았고요. 1시간 반 정도 남았고 방송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